네, 우리 증시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911을 현재 걷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현재 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현재 191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현재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현재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500선 위에 올라선 상태고요. 상승률은 0.35%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에서는 매도, 비차익 거래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계로는 매도 우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0.2% 정도 내리면서 1156원 70전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형주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전기가스업이 가장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7% 급등하고 있고요. 삼천리 0.9%, 경동가스 0.5%,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0.2%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 쪽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8%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1.4% 오르면서 이 조선업종 쪽으로 해서 산별적으로 현재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1.1%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현재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도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 쪽도 살펴볼까요? 보합권이고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쪽도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1.7%, 기업은행 0.9%, 외환은행이 0.8%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만원선을 위협받기도 했었는데 저가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화학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CC가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OCI는 보합권, 호남석유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0.3% 오르고 있고요. 효성 역시 1.4% 오르고 있는데 효성 신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죠. 이에 대한 재료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종 쪽도 강세입니다. 동부화재 1.3% 오르고 있고요. 대한생명 1.2%, 삼성화재 0.7%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차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업종 다시 한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을 살펴보기 이전에 저희가 건설업과 기계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기기업종인데요. 두산중공업 0.7% 오르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1.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쪽도 강세인데요. 한라건설, 일성건설 나란히 7%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선주들이 무더기로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 밖에 좀 중소형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저희가 오늘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 쪽으로 한번 관심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인데요. 증권업종에서는 현재 우선주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2.9% 하나증권 우선주가 2.9% 현재 내리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이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KTB투자증권 1%대 낙폭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지수로는 이렇게 오르고 있기는 한데요. 종목별로 약간씩은 좀 주춤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1.2%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고요. 현재 다시 또 보합권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삼성 SDI 1.5% 내리고 있고요. LG 이노텍 1.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LG 디스플레이가 0.6% 현재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0.4% 내리면서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 어제 나란히 좀 낙폭이 컸었는데 흐름 자체가 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낙폭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0.1% 오르고 있고요. 고려아연 1%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1%에 가까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무님, 오늘 우리 증시 상승세 다시 시작을 했어요. 코스닥도 다시 500선에 올라선 모습이고요. 상황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외부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놓고 보면은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약간은 좀 미흡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은 이제 12월입니다. 뭐 주식 투자자들 길게 보면은 올 한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달간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셔야 여부에 따라서 올 한 해의 여러분 투자 수익도 결정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2월을 여는 첫날 1일 수요일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 앵커께서도 앞에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네. 지금의 장은 이쪽으로 보면 상승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견고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뭔가 힘이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달려가고는 하지만 어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뒷덜미를 잡혀서 더 이상 크게 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지금 장이 그대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과 같이 혼조된 국면의 상황 속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딱 맞추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리스크가 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사실 금주 들어서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는 뭔가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탄력도가 약화되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밑에서 하락할 때 저점의 대기 매수도 워낙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금주와 다음 주까지는 이런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서해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펼치는 합동훈련이 마무리됩니다. 뭐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연평도 사태 이후에 과연 금주 들어서 이 한미합동훈련에 따른 북한의 도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만 역시 도발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럽 국가들, 피그스 국가들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쿼드러플 리칭데이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4마리의 마녀가 난동을 부리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또 다음 주에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금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은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혼조 양상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럼 다음 주 초까지는 네.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라는 겁니다. 왜?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하락하는가 싶으면 상승하는. 그러니까 연타가 나와야지만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연타가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연타라는 것은 오늘 상승했으면 내일도 모레도 적어도 2박 3일 정도는 연속 상승을 해줘야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쉬운 장인데 네. 지금은 짧은 잽에 끝이고 마는 그런 어려운 장이라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보는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한번 보면은요, 장중한테 11,0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종가는 46포인트가 하락한 11,006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11,000포인트는 지켜졌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11,000포인트 지켜졌다는 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 이외에는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11,000포인트 선입니다. 11,000포인트 선은 지켜지기는 했습니다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지지선대가 11,000포인트 선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네. 밑에 1,900포인트부터 1,700포인트란 이 라인이 지지선대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경우에 뉴욕 증시도 이 라인입니다. 이 추가 하락할 경우에 뉴욕 증시도 매수에 의해서 반등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라인에 들어오면.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뉴욕 증시도 이 라인부터 11,150포인트 이상부터 11,400포인트 라인까지 또한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이 물량대를 단숨에 돌파하기는 이것이 저항대거든요. 네. 그럼 이 물량대를 단숨에 돌파하기에는 지금 시장 에너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자, 미래의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제가 시장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본다면 추세를 한번 살펴본다면 네. 추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반등을 주고 이런 과정
다시 말해서 쌍바닥이나 삼중바닥형을 찍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기간을 한 1주에서 2주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장에서 투자자분들 매수보다는 더구나 지금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상승시 추격 매수는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다. 오히려 상승시에는 일부 현금, 월요일장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상승시에는 일부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는 현금 비중을 유지해주는 그런 매매 전략이 뉴욕 증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판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증시가 열리고는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비교적 견고하지 약보합세로 출발했다가 지금 강보합세로 다시 돌아서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자 상전이 벽해된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 그리고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에 처음 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난 10월 달까지 철저하게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약한 시장이었는데 11월 달 들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시장도 전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본 시장의 경우는 어느 라인? 일본 시장의 경우는 이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가 그러니까 9,800에서 9,700포인트 라인 만 포인트 이하권대 으로 내려와서 9,700에서 9,800포인트 라인 요 라인이 또 일본 시장은 강력한 지지선대입니다. 그러면 일본 시장도 상승 기조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그러나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하는 이런 과정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불안감을 던져주는 것이 중국입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약세 패턴입니다. 추세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에 따른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을 하는 근데 그 폭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또 여기 강력한 지지선이 놓여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동남아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접한 동남아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의 바로 상승하기에는 시장의 에너지가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거스국가 남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 특히 독일 증시는 굉장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지도를 보였는데 자 근데 이 독일 지수도 어제와 오늘 미국 시간으로 그쵸? 그제와 그저께 최근 이틀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요 라인입니다. 요 이틀간의 모습을 보면 장대 음봉으로 그쵸? 어제 그제는 크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음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유럽 증시에서 제일 강하게 버텨냈던 독일 시장이 이 지지선 라인이 붕괴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혼자만 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전 세계 시장이 그렇죠. 지금은 재차 상승을 위해서 다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을 보면은요, 국내 시장도 조금 제가 이걸 확대해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국내 시장의 모습도 1920포인트 라인, 이 라인부터 직전 고점대인 1970포인트 라인, 이 라인이 또 커다란 저항선입니다. 이 라인은 1900포인트 돌파가 문제가 아니라 19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산이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체력 그리고 국내외 정세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을 단숨에 돌파하고 치고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냥 치고 가기에는. 그러면 역시 국내 시장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야. 이것도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을 한다면 그 다음 지지선 라인이 이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850에서부터 어디까지? 1875포인트. 요 라인이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국내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도 제가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길게는 2주,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아침 시간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더 여러분에게 하나의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를 드리냐? 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승 전환 시점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추세선을 한번 거보시기 바랍니다. 요 고점 추세선하고 요 최근의 고점 추세 이렇게 거시면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상승 전환 시점입니다. 아직 추세선 밑에 있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추세선을 지금 제가 거드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건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네. 금주는 매수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면 뭐죠? 종합지수와 연동되지 않은 종목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차별화시킨 가운데 매수 전략을 펼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지수와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 쪽으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은 뭐 이들 종목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봤는데, 자, 전일은 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보통 월말, 분기말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이런 세력들, 메이저급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냐면 월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위해서 꼭 월말에는 상승을 시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전 다소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도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상승으로 마감됐거든요. 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초가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되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월말에 기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들의 수급 동향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진해운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네. 평소에 매수 상위에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한진해운을 625억 원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 만도, 삼성테크인, 현대상선을 매수했습니다. 한진해운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 시간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군들이었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역시 낙폭 많이 된 것을 가장 많이 매수했죠. 포스코를 200억 매수했네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주, 기아차, 고려아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자, 지난 9월 이후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비교적 상승 탄력도가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낙폭 과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데, 네. 어제장에서의 모습은 평소 매수 규모보다 그 매수량이 상당히 위축된,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한진해운이 600억에 불과했고요. 620억.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얼마? 20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월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다소 하락할 때 주가 관리성 매수세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히려 템포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가능성이 대두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거래량만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의 흐름을 보면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금주가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간 단위로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기관과 외국인 지난 일주일 동안의 흐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금주는 11월의 말과 12월의 시작을 알리는 끝과 시작이 겹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주간보다도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일장에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몸을 좀 움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는 매매 전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나이스 평가 정보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실리콘웍스, 고영을 매수했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포스코 컴텍을 필두로 해서 인터파크, SK 브로드밴드, 성호하이텍, 하나마이크론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죠, 코스닥 시장에. 예, 그래서 종목별로 그냥 소량, 선별적인 매수 전략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일부 종목에 대해서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다면 수직으로 상승했다, 수직으로 하락하는 그런 급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장의 시점, 지금장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 개명 종목의 매수도 기관과 외국인을 따라하기도 좋습니다만 템포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철저하게 상승이 추격 매수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투자 주체별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시장 지수와 좀 따로 가는 그 종목들 저희가 몇몇 종목 발굴을 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예, 특히 이 기조 자체가 탄력도가 둔화되어 있는 상승 기조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의 종목 선정은 더욱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이 완전히 추세적으로 이탈 조짐이
이탈 조짐이라기보다는 어떤 박스권 틀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이 좋으면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면서도 지수와 연동성이 적은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이 종목들도 이미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는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삼성그룹의 신용카드사고요.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자본 적정성 부분에서 업계 수입니다. 그리고 이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에버랜드, 삼성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에버랜드 상장 시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될 만한 종목이고요. 적정 매수가가 매수 가격대가 63,000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62,000원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도 일단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쌍바닥으로 인해서 6만원대 직전 고점 저항선을 돌파했죠. 1차 상승의 눌림 63,000원 전환 시점에서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2,000원대라고 본다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내일로 지나간 목요일이고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역시 다음 주 초까지 분할해서 본인이 사고자 하는 양이 한 100주 정도를 내가 사겠다 목표가 그러면 하루에 한 20주에서 30주 정도씩 이렇게 3분의 1에서 한 5분의 1씩 분할해서 매수하신다면 특히 마이너스 중심하다. 그러면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은요. 오미디홀딩스입니다.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미디홀딩스의 가장 이슈는 뭐냐? 이게 CJ 계열사거든요. 특히 이 CJ에서 이번에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관계사 6개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미디홀딩스는 지난달 초에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서 신규 상장된 이후 6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얼마대까지 3만원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으로는 제가 한 34,000원 전환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하락하면서 34,000원대 들어오고 있죠.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면서 차트를 봐요. 밑으로 쭉 빠지면서 한 달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벤처 투자하셨던 분들, 상장되기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빠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갖고 계신 분이 할지라도 지금은 못 팔죠. 팔지 않겠다.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분이 대부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의 조정,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CJ그룹 계열사기 때문에 펀더멘털에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마이너스 조정. 오늘 지금 현재 500원 하락한 34,350원이에요. 34,000원 전환 시점이라고 본다면 역시 관심을 가질 수도 좋지 않나.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개별성 종목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연동성에도 상당히 부담이 없는 종합지수와 그렇죠? 그렇게 민첩하게 연동성이 적은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로 오히려 금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종목별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이 증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한국전력은 너무 싸다는 증권사의 분석에 무려 1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네. KTB투자증권은 오늘 한국전력에 대해 IFRS, 국제 회계 기준인데요. 이게 도입됨에 따라 자산 재평가 차익이 무려 17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잉여현금 등과 비교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솔 LCD도 내년 태양전지 모듈 산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키움증권은 한솔 LCD가 내년 1, 4분기부터 태양전지 모듈 상업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태양전지 모듈 부분 매출액은 내년 858억 원, 오는 2012년에는 3,217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화인텍은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룰 것이라는 분석에 사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화인텍은 LNG선 등에 납품되는 초저온 보냉제와 관련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동안 부진했던 글로벌 LNG선 발주가 내년에는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업체들이 이미 수주한 LNG 프로젝트의 기자재 발주도 예상돼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새내기주인 세오테크는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인 5,500원보다 높았던 6,500원에 형성됐었습니다. 세오테크는 국내
국내 2위 소형 프린터 업체로 영수증을 출력하는 포스 프린터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데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특징주 한번 살펴봤고요.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용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이 다시 1900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네네. 여전히 변동성이 큰 만큼 증권사들은 현 상황이 조정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정을 이끄는 국내외 악재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설명이 많았는데요. 하나대투증권은 일단 유로존 불확실성이 제기된 이유를 EU의 경제적 거버넌스라는 기구의 개혁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초 유럽 정상들은 이 기구를 재정 규율의 강화나 위기관리 메커니즘의 구축 등의 방향으로 개혁한 바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개혁안이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당했을 때 오히려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됨에 따라서 개혁의 강도가 애초보다는 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증권 역시 유럽발 악재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위기 국가들을 지원할 유로 안정기금의 규모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메리츠 종합금융증권은 중국과 일본 상황을 조명했는데요. 최근 긴축 우려가 나오는 중국은 국내 기업에 어느 정도는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지진이 발생한 일본의 경우 국내 기업에 좀 상대적인 수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증권은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10월 산업생산이 전월비로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긴 했지만요. 이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IT를 중심으로 재고가 일부 소진된다면 생산량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죠.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증권사들의 내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해오소인데요. 어제까지 정영환 전문가가 저희와 함께했고 오늘 새로운 분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자,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어떤 종목을 상담을 요구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매수 시점까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대우증권 박준혁 과장과 살펴봤었던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삼성테크윈 그리고 강원랜드 S-오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먼저 삼성테크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테크윈에 대해서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좀 밀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업종 가운데 가장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방위산업 관련주로서도 큰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목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1.3% 내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12만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초가에 노려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 손절가는 10만원 선입니다. 네, 강원랜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시초가에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계올림픽 수혜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향후 배당에 관련해서도 아주 좋은 위치에 가진 그런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상승장으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3% 급등하면서 26,650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4,700원입니다. 네, 이어서 S-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됐죠. 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 난방용 등유라든지 여러 제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배당적 수혜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 급등하면서 82,50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88,000원 선까지 목표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손절가는 77,000원 선입니다.
네, 저희가 이트레이드 증권 김병수 실장과 살펴봤었던 종목이죠. 바로 동국제강입니다. 조선업종 호황이 예상된다면서 이와 연동된 이 찰광업종 쪽에도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한 종목으로 동국제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죠. 1% 오르고 있고요. 28,800원 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28,50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매수가와 그렇게 큰 차이는 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 목표가는 32,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7,000원입니다. 네, 동국제강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초가에 한번 노리고 싶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주가 흐름이 좀 상향을 향해 가고 있죠.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국제강 흐름이 좋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금일 1% 이상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네. 1% 정도 지금 상승 부분들을 진행이 좀 됐는데요. 전고점 수준에서 물량 소화 과정으로 지금 볼 수 있겠고,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 장세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1차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 시험 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SX 관련 기업들의 수준 모멘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특히 이제 동국제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리트 부분들을 볼 수 있다면 조선용 고급 광재 부분들을 올 5월부터 생산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동국제강이 또 매출 부분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성장 모멘텀도 보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스코가 열연강판 증설 부분들로 진행을 하면서 반제품인 슬랩 부분들에 대해서 원재료 수급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모멘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관과 연기금 쪽에서 특히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부분들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좀 단단한 종목군이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 아침에 상승 모멘텀을 진행을 하고 종고점 물량 부분들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추천드렸던 28,500원과 28,700원 정도의 선에서는 재차 물량 부분을 모아 가셔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2,000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물량 부분들을 쭉 가지고 가셔도 되는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께서 나오셨는데요.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하시게 됐는데요. 인사 말씀 네. 좀 부탁드리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서울경제TV에 처음 출연을 했는데요. 이제 김종성 앵커와 같은 멋진 분과 이제 첫 출연을 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한 종목들을 속 시원한 상담을 통해서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처음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벌써부터 문자를 보내주시고 호응이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날입니다.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KDC에. KDC죠? 예. 네, KDC 가지고 계시고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3,000원. 3,000원에 한 네. 20%예. 3,000원에 20%. 20% 가지고 계시고요. 예. KDC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 주식에 대해서는 네네.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냥 처음 시작했는데, 네. 예, 전문가님 나오셔가지고, 네. 말씀하시길래 네. 한번 여기 사봤거든요. 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까 해요. 처음으로 주식을 하셨으니까 예. 앞으로는 좀
알만한 종목, 좀 쉬운 종목부터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차근차근 작은 종목들도 하나하나 공부하셔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저희가 일단 KDC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예. 구체적인 내용 또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DC 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제가 봤거든요. 2,21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좀 좋지 않고요. 비중도 20% 결코 적지 않은 그런 비중을 네, 갖고 그렇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선 상담하신 분께서 이제 KD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네. 제가 기본적인 내용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KD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3D 테마에 대한 상당한 열풍이 불면서 1,0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10,0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라서 그 이후에 제가 우려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급등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1년간의 지속적인 하락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에 대한 그 지지는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내년도에 대한 3D 테마에 대한 컨텐츠가 시장에 크게 확보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 1년 정도의 조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아마도 이 기업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와 같이 이제 실적에 대한 차트도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손절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게 된다면 네. 지금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2,000원에 대한 지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또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에 대한 설정 밴드를 보게 되면 3,000원 정도에 대한 목표 밴드까지 설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시에는 이런 3,000원에 대한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네. 점도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3,000원 이상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올 시에는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조치는 필요가 없다.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지금 가격적으로 네네. 보더라도 충분한 조정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권에서는 2,000원에 대한 지지만 나타나게 된다면 네. 홀딩 관점이 유효하겠고요. 추가적으로 2,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2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비중을 추가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개선이 네.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에 대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보다도 아마도 이제 홀딩 관점에서 추가적인 이탈만 없다면 홀딩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물량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추후에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KDC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일진 디스플레이에, 네, 일진 디스플레이요. 예, 11,600원에 한 30% 사세요. 11,600원. 11,600원에 30%. 30% 가지고 계시고요. 언제쯤 매수하셨습니까? 한 11월 한 22일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 요즘 주가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예.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걱정이 좀 있으시겠어요. 예, 예. 네. 30% 물량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하셨습니까? 한 번에 했습니다. 한 번에 하셨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매도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 이렇게 예, 말씀해 예.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진 디스플레이 11,600원에 30% 가지고 계신 이 물량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일진 디스플레이 이제 최근에 나오었던 이슈를 보시게 되면 네. 갤럭시 탭에 이제 모듈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까지는 실적에 대한 큰 폭의 개선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러한 IT 업종에 대한 이제 토치 모듈 쪽이라든지 LED 업황에 대한 큰 폭의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큰 성장세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네. 따라서 지금 최근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에 대한 매도는 이제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차트를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저항 지지 가격대가 10,000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10,000원 정도에서의 가격이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네네. 단기적으로 볼 때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13,000원 정도까지 13,000원 정도까지의
목표 밴드를 설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000원대 후반 정도로 보시면 보수적인 입장으로 괜찮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 내년도에서 아직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분위기이기 때문에 긴 관점보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끊고 나온 이후에 내년도에 확실한 성장세가 확실하게 나오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네네. 매수에 진입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주죠. 21선을 크게 하회하면서 내려왔는데 일단 지지가 좀 확인이 되고 있나요? 네, 최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기적인 이평선들이 이제 밀집해 오는 구간을 제가 한번 박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러한 구간과 지금 이러한 구간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지지받는 역할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원선의 지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30%인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을 하는 게 지금 좋을까요? 30% 정도 되신다면 지금 총 비중에서 10% 정도는 더 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내년도에 대한 LED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관련 업종 중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업종의 흐름에 맞춰서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 그러면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당장이라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좀 조정이 있을 시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 만원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만원선에 근접하는 가격권 1,100원 정도에까지 근접을 한다면 한번 소량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도 나쁘지 네. 않나,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네. 좀 약간 추후적으로 상황을 좀 네.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진 디스플레이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대한전선 살펴볼 텐데요. 70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전선 매수 가격이 7,300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대한전선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비중 50% 보유하고 계시는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대한전선 살펴보도록 하죠. 네, 대한전선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6,000원의 바닥권을 확인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제 보이고 있는 모습에서 네. 최근에는 시장의 조정과 이제 함께 이제 조정세를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중기적인 추세선을 보시게 된다면 과거 7만 원대에 위치했던 주가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의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시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7,000원에 대해서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6,000원을 한번 깼던 흐름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6,900원 정도, 6,900원 정도에 대한 손절 라인을 설정하신 이후에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아마도 큰 수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연간 외형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아마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를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연결이 됐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지 않는데요.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청담런이요. 청담 러닝이요.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14,900원에 네. 80% 됩니다. 14,900원에 3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담 러닝 가격대도 한번 살펴보고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청담 러닝 14,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좀 손실을 입고 계시다가 오늘 약간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0%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살펴드리자면 지금 5월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의 원인으로서는 이제 기관에 대한 매도가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 회사는 이제 온라인 교육과 이제 어학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내년도에는 이러한 그동안의 투자를 이제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빛을 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밑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을 입는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손절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13,000원을 살짝 이탈했던 모습이 또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한
연평도 폭격으로 인한 그런 급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13,000원에 대한 지지는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14,9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단기적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자면 이제 15,000원대 후반 정도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재무적인 안정이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도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인 시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보수적으로는 15,900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일단은 13,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13,000원 지지를 확인하자라고 하신다면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업 가치적으로 볼 때 전량 매도보다는 일단 네. 비중에 대한 축소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지금 매수에 대한 비중이 30% 정도 되신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절반 정도의 매수 축소, 비중 축소 이후에 네네. 다시 한번 1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시에는 매도했던 비중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청담 러닝 살펴봤는데 13,000원 선 지지 여부를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3,0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비중을 한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30% 가지고 계시니까 15%에 해당하는 물량이겠죠. 이 부분을 덜었다가 나중에 13,000원 돌파한 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청담 러닝 살펴봤고요. 이번엔 문자 상담입니다. 한솔지지 살펴볼 텐데요. 952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솔지지 매수하신 가격이 14,55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네, 한솔지지 손실이 꽤 있으신 편이에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솔그룹 자체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이후에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한솔그룹 자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룹 내 이제 리스크 워크아웃 등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급락 이후에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을 못한 모습입니다. 네. 기업 자체적으로는 기업 자체적인 팬더멘털로는 이제 상승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시황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비중에 대한 조절은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13,000원대 초반에서의 가격권이 형성 중인데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10,000원대 정도의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가져가시게 된다면 충분한 이제 상승도 누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로 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아마도 이제 개파락이 나왔던 부근이었던 12,8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시에는 우선적으로 비중을 줄여주시는 것이 맞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조정 이후에 1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기존의 상승을 가던 그런 목표치로는 15,000원 정도까지 바라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손실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전까지 한 12,000원 선에서 한번 물량을 절반 정도 덜고 이후를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한솔지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요. 네. 네. 셀트리온 요즘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매수하셨죠? 네, 25% 매수하고 23,000원이에요. 23,000원 평균 가격에 25%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매도 시기가 언제쯤 될까 싶어가지고요. 네네. 네. 그럼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어요. 23,000원이면 지금 수익도 꽤 나신 상태고요. 지금 몇 개월 됐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기업적으로도 설명을 드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잘 아시고 계신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가장 급등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2012년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에 대한 특허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가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상승 초입기에 대한 맥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매수 타이밍은 잘 노리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상승한 이후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는 그러한
관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한 주봉과 월봉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추세적으로도 아직 긴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러한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추세는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과거 상승했던 부분이 월봉이 5개의 월봉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정도에서 한 번 더 양봉이 실현되게 된다면 아마 이 구간은 매도 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목표하시는 가격 밴드로는 35,000원 정도까지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네, 아직까지도 추세는 전혀 꺾인 것이 없고요. 네.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매수 규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고, 현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홀딩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0.3% 오르면서 1910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6% 오르면서 아쉽게도 500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498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2원 90전 내리면서 1156원 8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